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시 농산식품공사 가락물 쿠킹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용봉탕을 해볼 생각인데요. 사실 용봉탕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는 자라와 그리고 잉어, 이것은 용을 비유한 것이고요. 그리고 묵은 닭 또는 닭을 봉에 비유해서 이렇게 같이 섞어서 끓이거든요. 그래서 잉어와 닭을 끓이거나 또는 자라와 닭을 끓이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용봉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합 총서에 보면 자라찜은 왕비탕이다, 이런 문구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용봉탕은 굉장히 오래된 우리 보양식이고 강장식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우선 닭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깨끗한 물에 넣어서 혹시나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여기 꼬리 부분은 잘라낼 거예요. 그리고 속에 손 2손가락 넣어서 등 쪽에 혹시나 핏물이 있는지, 엉치 쪽에 엉긴 게 없는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뒤에 꼬랑지 기름이 좀 있어요. 기름 나오는 부분 여기만 딱 잘라도 돼요. 하지만 이건 삼계탕이 아니기 때문에 육수용은 이걸 똑 잘라도 됩니다. 자, 이렇게 손질한 것은 끓는 물에 한번 넣어서 데쳐요. 자, 넣습니다. 표면이 있게끔 한번 이쪽 저쪽 좌로우로 익힌 다음에 끓는 물에 넣어서 육수를 끓이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그 표면이 익었어요. 이러면 여기서 한번 살균 시키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깨끗한 육수 끓여집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끓이시고 여기에 마늘하고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좋아요. 마늘, 이렇게 대파 이런 것들 넣어줄게요. 자, 닭이 끓는 동안에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요 서기버섯을 물에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에 불려서 손질을 하는 건데요. 요걸 불리면 요 정도 양이 돼요. 그러면 손톱으로 요 서기버섯의 뒤에 보면 이끼가 있어요. 돌에 붙어 있던 그 이끼를 이렇게 손톱으로 살살살 긁어서 요 서기버섯 손질을 합니다. 이렇게 전부 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조물조물 씻어서 딱 준비를 해두시면 됩니다. 요거 불리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표고버섯. 자, 요것도 꼭지 먼저 이렇게 잘라내시고, 표고버섯은 밤톨만하게 썰어라 그러면 이 정도는 한 4등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4등분. 자, 그 다음에 밤은 깐밤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대추는 돌려깎기를 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흐르는 물에 씻어서 어떻게 해라? 깨끗한 행주에 이렇게 비벼서 씻으시면 먼지가 묻어 있는 것을 다 제거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려깎기 합니다. 그리고 씨가 나오면 씨는 닭 삶거나 할 때 넣으시면 돼요. 우리가 또 모양에 살고 모양에 죽기 때문에 앞뒤로 지저분한 것들 싹 이렇게 칼질로 정리를 하시고, 여기서 채를 썰어서 고명으로 하셔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한 1cm 정도로 썰어서 이렇게 이따 고명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1시간 정도 삶아진 닭을 꺼내서 살을 발라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삶았더니요, 살이 야들야들하니 이렇게 들면 다리가 빠질 정도로 잘 삶아졌어요. 일단 불을 끄시고 잘 육수가 우러난 것 같아요. 한번 걸러 볼게요. 자, 이렇게 걸러서 요거는 이제 빼서 버리시고 요 육수는 조금 이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물을 담아서 물이 끓으면, 저는 여기에 물 지금 한
반 정도 담았어요. 한 6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손질된 자라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질된 내장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끓기 직전까지만 뚜껑을 닫으시고요. 물이 끓으면 뚜껑을 여시고 한 1시간 이상 끓여주세요. 네, 끓기 시작하면 이제 요게 자라가 잠기도록만 밀어 넣어 주시고요. 1시간 정도 끓이시면 되고, 물이 부족하면 수분은 더 보충해 주시면 돼요. 제가 왜 요 냄비를 작은 걸 선택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저 교수는 이렇게 대포가 작아 냄비라고 코딱지만 이럴지도 모르지만, 냄비가 커지면 자라가 잠겨야 되니까 물이 많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가가 물로 다 가요, 맛있는 게. 그래서 저는 물량을 많이 안 잡았다는 거 설명드리고, 끓이면서 물량을 조금 더 보충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시간 동안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단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하나를 톡톡 깨셔서 한쪽에 흰자, 채를 하나 놓으시고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흰자 먼저 내리세요. 채에 올려놓으면은 바로 이렇게 술술술 내려가요. 그런데 문제는 밑에서 한번 끊어줘야 더 잘 내려가지, 끊어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잘 안 내려가요. 이렇게 노른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른자 한 숟가락 정도밖에 안 나와요. 요즘에 달걀이 옛날보다 많이 작아져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뒤에 또 긁어줍니다. 자, 소금 조금만 손으로 잡아서 조금만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흰자도 저어주시고. 근데 여기서 흰자를 너무 많이 저으면 어떻게 돼요? 거품이 생겨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단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일회용 그 키친타올이나 이런 거에 기름을 묻혀요. 기름을 묻혀서 여기에 살살살 바르듯이 발라놓은 상태에서 지단을 붙여야 됩니다. 기름이 너무 많으면 기포가 생겨서 후라이가 됩니다. 불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올리시는 게 잘 붙이는 비결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그리고 불은 좀 줄여. 너무 크지 않게. 그리고 불이 너무 세면 안 돼요. 이건 절대 지단은 불과의 씨름이죠. 네. 이렇게 되면은 뒤집으세요. 그대로 뒤집어서 놓으세요. 그 자리 다시 한번 이렇게 기름 묻은 티슈로 닦은 다음에, 자, 여기다가 흰자 넣으시고, 이쪽으로도 가라. 자, 이렇게 붙여서 요거 이제 갖다 놓으시고, 노른자 지단 붙여놓은 것을 마른 무로 썰어 볼게요. 조금 식어야 더 잘 썰어지기는 하는데, 짜잔, 이렇게 예쁜 마른 무 썰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치우고, 자, 이렇게 해서 흰지단, 노란지단 각각 6개 정도씩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자, 우선 잘 삶아졌기 때문에 손만 대면 이렇게 살이 스르륵 발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날개 부분도 뼈를 이렇게 잡아 빼면은요, 쏙쏙 빠져요.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만져서 뼈가 없는지 살펴보시고, 닭다리 살도 짠, 너무 잘 나오죠? 얼마나 잘 삶아졌길래. 자, 이렇게 해서 바르시고, 그리고 물렁뼈 좋아하시는 분은 물렁뼈 넣으셔도 돼요. 싫으시면 빼셔도 되고.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닭 살을 발라주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뼈가 있으면 혹시 이를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뼈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잘 살을 바르시면 됩니다. 우선 닭살을 발랐고요. 지금 제가 레시피에 나와 있는 양념량은 닭살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간장이랑 소금을 예를 들어 넣으실 때는요, 항상 조금만 넣고 나중에 국 끓일 때 더 첨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양이면 국간장을요, 1작은술만 넣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오늘 준비한 닭이 작은 영게잖아요. 그래서 요거 1작은술 5ml, 네, 이 정도만 넣고요. 그 다음에 후추는 요거 이렇게 톡톡 넣는 정도, 이렇게 살살살 요거 다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늘하고 대파는 많이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늘도 요거 1작은술 다 넣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파는 2작은술 정도 돼요. 요거 다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참기름 요것도 한 1작은술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딱 맞죠? 1작은술. 네, 요거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참깨인데 참깨는 좀 넉넉히 드세요. 그래야 훨씬 고소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손으로 부셔 넣기가 손이 아프다 이러면 믹서기나 커터기나 요즘에 쪼는 이렇게 좀 가는 그런 미니 절구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즉석에서 갈아 넣어야 훨씬 더 고소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버무려서 양념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닭 한 마리다 또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 그램으로 딱 해서 하면 좋은데 우리가 또 이렇게 닭을 딱 또 그램에 맞춰서 딱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간만 조금 줄이시는 센스가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 준비됐습니다. 지금 자라가 아주 야들야들하게 삶아졌는데요. 삶으면서 계속 이렇게 삶아놓은 닭 꺼낸 육수 있죠. 닭 육수 이렇게 넣으면서 보충해줘가면서 끓이는데 과연 언제까지 끓여야 되냐고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자라 이렇게 들어서 요 날개 부분 있어요. 여기를 만지면 뜨겁지만 만져보세요. 만져보시면 얘가 두부나 북처럼 이렇게 탄력 있으면서 멀컹멀컹해요. 지금 내가 뜯어서 먹어도 뜯어지는 거 보시죠? 아이 뜨거라, 아이 뜨거라. 손으로 뜯어져요, 안 뜯어져요? 뜯어지죠? 요거 정말 말캉말캉 묵 같아요. 그만큼 얘가 콜라겐도 많고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정말 보양식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끓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거의 완성됐어요. 조금만 더 끓으면 네, 마무리 할 건데 여기에 무엇을 넣으시냐면 밤 들어갑니다. 밤, 깐밤. 근데 나는 밤 좋아하면 4개, 5개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밤 들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불린 표고버섯 손질한 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서기버섯, 귀한 서기버섯. 근데 여기다 안 넣고요. 참기름 조금 넣어서 달달 볶아서 고명으로 올리셔도 상관은 없어. 근데 저는 국물 맛있게 하려고 조금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대추도 넣겠습니다. 맛있게 끓어라, 맛있게 끓어라. 네. 네. 자, 지금 자라가 야들야들 너무 잘 익어가고 있거든요. 자, 이제 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국간장 넣을 텐데 국간장은 색을 좀 내고요. 간에 조금 도움을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큰술 정도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색을 보시고 색이 또 너무 진하게 간장색 나면 촌스러워요. 그래서 살짝 간장에 들어갔구나. 그리고 간장에 들어가면 아미노산이 첨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훨씬 더 맛도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간을 소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1작은술 정도 일단 우선 넣어 볼게요. 요거 다 넣으면 한 1작은술 정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연봉탕은 전골처럼 살살살 끓이면서 먹을 수도 있는 요리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완성이 다 된 것은 이렇게 예쁜 그릇에 완성 담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느긋하게 드시는 것도 굉장히 임금님처럼 드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잘 익은 밤과 버섯. 네. 국물은 요거는 듬뿍 많이 담아도 될 것 같아요. 좀 부어볼까요? 자, 이렇게 부어주고요. 요 옆에다가 우리 닭 삶아서 찢어서 양념한 것 같이 곁들여 주세요. 이렇게. 또는 닭을 토막 내서 또는 닭을 통째로 끓이기도 하더라고요. 오골계 이런 걸 넣어서. 그런데 워낙에는 이렇게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닭살 발라서 육수로 하는 것이 또 풍미가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여기 위에다가 고명 얹으시면 돼요. 여기에 고명 얹으셔도 되고 여기에 얹으셔도 되고. 근데 나는 또 뭐 빨간색 고명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은 네, 빨간 홍고추 고명으로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 네, 오늘 제가 자라를 이용한 연봉탕도 완성을 했습니다.
용봉탕이라고 하니까 제가 맛을 좀 볼게요. 우선 국물 먼저. 어떤 맛이 날까? 정말 맛있어요. 자, 요거 제가 요 뚜껑 한번 열어서 시식을 하도록 할게요. 와, 이거는 정말 방패 같아요. 창과 방패하는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이런 건 좀 손으로 뜯어야 제맛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뜯어서 너무 맛있어요. 자, 여기 살 보시면 여기 살도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하고요. 그리고 요 담백한 맛은 정말 좋은 일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이 있는 닭고기도 여러분들은요 꼭 이렇게 잘아 들어간 용봉탕 꼭 만들어서요 드셔보시고 행복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